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92쪽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변화 단어는 현지 조사 및 조별 활동이 가능한 수업이어가지고 아빤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건너뛰고 당연히 시험 문제도 제출 안 할 거니 숙제하시고요. 오늘은 4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파트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단원인데요. 이 시간에는 근대 시민혁명 등을 통해서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의의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의 의미와 인권 향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역사적 사건이 많이 나오므로 역사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인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입니다. 먼저 인권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인권이란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시죠.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국민이니까 누리는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가 심지어 예를 들어 법적으로 국적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나눈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떠한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보편적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뭐가 침략하는 것이, 그러니까 침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인권이라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보편성, 천부성, 그다음에 불가침성, 항구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인권을 누려온 것은 아니죠. 시민혁명과 여러 역사적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노력한 덕분에 인권의 내용이 확장되었고 또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권이 향상되어 온 역사,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사건을 개략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자유나 평등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지켜지지 않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권을 누리게 된 것은 다 지난날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약간 길더라도 집중을 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방금 전 알아보았던 인권의 특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9쪽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발달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요. 대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서 서약한 문서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르지 않고 체포 또는 감금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국인은 여전히 신분제 하에서 인권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존왕은 굉장히 바보 취급을 받았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 왕과는 너무 대비되게 싸우는 족족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우면 땅을 내어주고 또 땅을 내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귀족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요. 결정적으로 또 존왕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두 번째 왕비와 결혼을 했는데 그 왕비였던 사람이 원래는 프랑스 귀족의 약혼녀라고 합니다. 근데 귀족이란 약혼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니까 프랑스엔 진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또 영국의 땅을 프랑스가 영국 밑에 있는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존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해서 실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지는 뭐예요? 땅지, 잃을 실에서 땅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게 이 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을 기여하는데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했다기보다는 귀족들이 왕이 땅을 자꾸 이렇게 빼앗기거나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너무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왕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귀족들에 대한 인권인데 왜 지금 인권 확장이 기여했다고 보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어때?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법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할 수 없다고 했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왕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절대 왕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왕이 거침이 없습니다. 의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귀족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 제정하고 집행하고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 의회의 영향력 하에 있고 법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의회 또는 법의 밑에 둔 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예전 전제 왕권에 비해 굉장히 인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권 확장의 역사로서 배우고 있고 마그나 카르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예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혁명은요.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의회가 전제 군주를 폐위하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메리와 윌리엄이 의회의 권리를 강조한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제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통 왕을 바꿀 때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고려의 왕씨 그러한 그 왕족에서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씨 왕족으로 바뀌는 거죠. 성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렇게 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피를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영국의 명예혁명 이 사건에서는 그냥 메리랑 윌리엄 공을 왕으로 삼을 거라고 했더니 그 이전 제임스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메리와 윌리엄은 자신을 의회가 왕으로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인정해 주라 하면 자신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 주는 의미에서 의회에도 이제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밝혀준 것, 즉 권리 장전을 승인한 거죠. 그리고 좀 아까 이렇게 살펴본 이렇게 마그나 카르타 와 그리고 명예혁명이 그런 맥락이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명예혁명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전제 군주를 폐위한 거고 또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불가하게 했고 입헌 왕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인권이 확대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러한 중요한 사건, 중요한 문서로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명예혁명에서 나온 권리장전은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면 전시도 되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별로 익숙하지 이렇게 않을 수 있는데요.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직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표한 문서로서 시민의 전부 인권을 선언하며 생명, 자유, 재산권을 규정하였다. 최초로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저항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 등도 포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미국 독립선언 이 발표 직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독립선언문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문서로서 인식하는 것이고요. 버지니아 권리장전 경우에는 이 독립선언문뿐만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영국의 권리장전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미국의 권리장전이 나오는데 이 미국의 권리장전과 3대 혁명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데 거기도 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실제로 이게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랑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천부 인권이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핵심입니다. 예전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특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것에 대해서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경우에는 천부 인권,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리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저항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를 만들었을 때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인데 국가가 나의 신의를 배신한다면 내가 국가를 바꿔도 된다는 그런 사상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권이 나타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에 벌써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가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인권의 변화 양상을 보면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바로 자유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 왕권 때를 보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전쟁을 싫어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싫어해야 하지만 나 어때요? 나는 끌려가야 했고 국가가 간섭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는 이러한 자유권이 중심이 되어 나타납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미국 권리장전에도 영향을 끼쳤고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헌법 자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1조 1항이 바로 이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헌법 1조 2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워낙 자유라는 가치를 정말 중요시하기 때문에 1조 1항에 위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아주 중요한 거 별표를 좀 치시고요. 3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109쪽 안에서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채택한 선언으로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 국민주권, 권력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하였으며 권리의 주체는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 즉 시민에 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잠시 우리가 110쪽 자료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 프랑스 사회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도는 프랑스식 발음으로 앙시앙 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앙시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거라는 것이고 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라서 앙시앙 레즘, 즉 구제도의 모순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교과서에 구제도라는 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제도가 왜 모순적이냐? 프랑스에서는 여기 우리 표를 본다면 계급을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권 신분은 제1신분과 2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전 인류의 2%밖에 해당이 안 돼요. 성직자와 귀족이고요. 제3신분은 비특권 신분이라고 해서 전 인구의 98%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비특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적인 일, 어이없는 일이 뭐냐면 이 3신분은 특권층도 아니고 권리도 없고 오직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다 냅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시민계급, 그 중에서도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구제도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주아라고 하면 뭐 유소한 계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죠? 그래서 부르주아 하면 부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원래 부르주아는 성 안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프랑스를 보면 성 안, 뭐 장원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밖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르주아는 어때요? 성 안에 살면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제를 보면 부르주아는 어때요? 돈은 많이 벌지만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무관하게 특권 계층의 그 신분들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또 권리는 하나도 없이 돈만 내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삶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우리는 힘들게 일하고 정말 세금만 내고 거기에 따른 혜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데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러한 체제를 바꾸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어때요? 사진에 보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 이 사파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제3신분이 1신분과 2신분을 다 얻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 혁명적 프랑스 사회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구제도에 의한 거,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은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면세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면세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 3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민 계급,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민 계급,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르주아라고 했잖아요. 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제도의 모순을 자각하게 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민혁명이 나타났고 그 결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천부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제2조는 여기 정치적 결사와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할 수 없는 자유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저항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모든 주권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더 이상 전제군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어때요? 결국 헌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제 갖추어지는 것이지, 어쨌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 조에서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109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그 주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여기 권리의 주체는 재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재산이 있는 시민. 지금의 생각하는 시민은 다릅니다. 이 시민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재산이 있는 시민 남자, 부르주아. 그 부르주아가 나도 권리를 달라고 했더니 치사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리를 준 거예요. 이 권리의 주체가 시민이고 이 시민은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시민혁명의 한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한계는 제한된 정말 민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재산이 있는 남자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러 항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참정권의 확대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국의 차티스 운동과
지금부터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된 구제도 앙샹 레즈메 영상을 교과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